국회 상황 지켜보시면서 고성호 TV도 계속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제 새로 여러분들 좀 이제 호응이 있으시면은 좀 계속 할 거고요. 호응이 없으면 오늘 끝낼 코너입니다. 아시아투데이 이승복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평범한 직장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 사는 이야기를 우리 박사님과 한번 나눠보고 싶고요. 또 제 이름은 정말 기억하기 쉬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쳤던 반공의 화신. 바로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이고요. 아시아투데이의 이승복입니다. 그래. 어떻게 진행할까요? 저는 뭐 평소에 그 존경해왔던 우리 고성욱 박사님, 뭐 나라를 위한 큰 소리, 고성국 박사님과 함께 대담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살면서 바쁘고 또 일상 속에서 일반인들이 뉴스를 사실 분석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나와서 뭐 종편 채널에 이런 데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패널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박사님만 그렇게 깊이 있게 해설해 주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일반인의 바라보는 시각에서 그 박사님께 여쭙고 이런 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그런 판단을 좀 여쭙고 높은 식견과 지혜를 배우는 그런 그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시죠 뭐. 뭐든 질문해 보시죠. 네. 최근에 우리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러워가지고 지금 그래서 대우의 그 김우중 회장님과 LG 또 구자경 회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재벌 1세대들이 갖고 있었던 경영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세, 3세, 4세까지 내려가가지고 현재 그 갖고 있는 재벌의 모습들에는 좀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박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두 가지 격언이 떠오르는데요. 하나는 부자 3대 가기 어렵다는 격언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업의 정신은 이게 프론티어다, 도전 정신이다, 이런 두 가지 말이 같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부자 3대 가기 어렵다는 말은 이제 2세, 3세가 창업주에 비해서 그런 강력한 그 리더십과 또 도전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점차 좀 쇠퇴하면서 기업이 좀 이제 몰락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1960년대 한국의 그 이른바 대기업 서열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대기업은 뭐 한 두어 개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막 냉혹하고 좀 무자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런가 하면 그래도 창업과 수성은 좀 다르다는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벌이니까 대기업 1세대 뭐 이병철, 정주영, 또 구자경 회장도 이제 1세대에 해당되고 대우의 김우중 회장은 연배는 좀 아니지만 창업주 아닙니까? 이런 분들의 그 정말 추진력, 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어떤 상상력, 도전의식, 이런 거가 한국의 그 경제 발전의 정말 황금기였는데, 이게 2세, 3세로 넘어오면서 이제 관리의 삼성 뭐라는 말처럼 무슨 도전하는 것보다는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것에서 그 끊임없는 그 프론티어 정신을 강조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어떤 본질과는 조금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동시에 생각이 돼서, 저는 지금 한국 경제가 과연 제대로 가고 있나, 이게 이제 특히 대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핵심이고 대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엔진인데, 이 기업들이 그 세계 글로벌 어떤 기업과도 비교해서 지지 않을 정도의 그 프론티어 정신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건가. 이제 최근에 이재용 회장이 이제 3대 경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재용 회장이 그 R&D 쪽에 인적 인력, 그러니까 인적 육성 쪽에 뭐 100조 이상 집어넣겠다. 뭐 이게 저는 문재인의 일자리 창출과 아무 관계가 없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그 21세기 프론티어 정신들을 지금 3세, 4세들이 좀 보여줬으면 하는데, 과연 이재용, 정의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또 최태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21세기 프론티어로서 그 자기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나,
아니면 어디 문재인 좌파 정도 별것도 아닌 세력한테 끌려다녀서 냉면이나 얻어먹고 다니는 건 아닌가. 하여튼 뭐 여러 좀 착잡한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아, 실제로는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충분히 그 지금 현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에 발맞춰서 보조를 맞춰주는 것이 아닌가 또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런 점이 있어요? 예, 저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삼성의 R&D 투자를 많이 해서 참 훌륭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 눈치를 봤을 수도 있겠다. 네. 이 생각이 들어서 참 무지하게 네. 살 수밖에 없는 참 각박한 세상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듣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프론티어 정신, 예를 네. 들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제 그 필름을 만든 그 회사가 코닥인데 네. 코닥은 망하고 후지는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요. 예, 후지는 네. 콜라겐이라고 하는 필름을 만들 때 쓰는 콜라겐이라고 하는 거를 화장품 원료로 계속해서 박사님, 예, 스트림이 잠깐 끊어져서 아, 다시 붙이고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좀 이상해. 지금 방송 나가죠? 네. 그래.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생방송 중에 갑자기 그 스트리밍이 중단돼 버렸어요. 스트리밍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금 한 10분 정도 걸쳐서 간신히 지금 복구했습니다. 이게 이제 생방송 중단 사태가 작년에 한 번 있었고 그때는 이제 구글이 저희들한테 스트리밍 중단을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 싶어서 그 가이드라인 체크도 하고 커뮤니티 체크도 하고 또 지메일 체크도 했는데 이상이 없었고요. 그 사이에 어쨌든 다시 이제 복구가 됐습니다. 예, 뭔가 음모가 있는 게 아닐까요? 뭐 아직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 우리 아시아투데이의 이승복 팀장이 나오는 첫날에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우파 방송이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뭐 우파 방송만 다 안 되는지 구글 차원에서 가끔씩 이렇게 좀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것인지는 뭐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다시 방송이 재개됐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좀 차분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소리에서는 지금 국회 앞 그 규탄대회를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전부 방송이 이렇게 되나 그러셨는데요. 예, 이제 난다고요. 조금씩 들린다고요. 예, 본부장님 빗자루로 스피커를 때려보세요 그러는데 스피커가 아픕니다. 저희들 오늘 생방송 11시 반까지는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오른소리 연계해서 또 현장 생방송도 연락 드리면 또 연계해서 보내드릴 수 있으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소리가 작다 그러는데요. 좀 키워주세요. 네. 그래요. 이승보 팀장님. 예. 이게 유튜브 생방송이 이래요. 예, 저도 뭐 오늘 저도 사실은 그 유튜브를 지금 시작을 한 지 얼마 안 네. 돼서 이제 뭐 네. 아래서 이제 막 부화하려고 하는 중에 있는데요. 네.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은 아예 시작을 안 했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기술적으로 굉장히 우리 복잡합니다. 이승보 팀장님 하는 유튜브가 이름이 뭐예요? 아투 라이브. 라이브. 아시아 투데이 라이브. 예, 아투 라이브고요. 승복이가 간다. 승보이가 간다. 예, 5만 군데 다 다니고 있습니다. 예, 뭐 좌파들 집회도 한번 가보고요. 예, 얻어 맞아본 적도 있고. 아이고. 예, 우파 집회 가가지고 또 좌파 집회 현장에 또 취재했던 놈이라고 해서 또 맞을 뻔한 적도 있고요. 근데 뭐 재밌습니다. 예, 세상 사는 이야기 뭐 다 들어보니까 재미는 있는데, 예. 문제는 제가 또 능력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알겠어요. 예.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국회에서도 난리가 났고 자유파 유튜브들이 거의 대부분 아마 지금 방송이 좀 순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승복 팀장님 하는 유튜브가 아시아투데이의 아투 라이브 좀 문자로 좀 올려주세요. 아투 라이브 그리고 이승복이 간다. 승복이가 간다. 예, 승복이가 간다. 예. 승복이가 간다. 예. 예, 아투라이브 승보이가 간다. 예, 여러분들 아투라이브 승보이가 간다. 좀 많이 들어가셔서 좀 구독도 해주시고 또 좀 생방송도 하니까요. 생방송에 동시 시청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투라이브 승보이가 간다. 예, 고성 TV하고 함께 손잡고 갈 겁니다. 자,
우리 이 이승보 팀장이 저한테 묻고 제가 답변하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중간이 되는 바람에 좀 어수선해졌는데 오늘 뭐 준비한 질문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짧게라도 예, 잘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해보죠. 예. 저희가 지금 그 민주화 바람이 불어서 원 30년이 지나고요. 네. 예. 그러는 와중에 또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재벌 기업의 이면이 지금 그토록 그렇게 추악한 면만 있는 것인가? 예, 그렇게 되면은 그 박정희 정권 때 이제 그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유행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권과 경제권이 유착하고 부패고리로 얽혀 있었다. 뭐 그런 류의 영화들도 좌파들이 많이 만들죠. 예. 그런데 이건 이제 경험적으로 비교 연구한 것을 보면 이제 우리 같이 2차 세계대전 후에 신생국으로 독립을 해서 급속하게 이제 그 경제 성장을 하는 나라들이 한국만이 아니라 남미, 라틴 아메리카의 대부분의 나라,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 아시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런 경로를 밟아왔잖아요. 예. 그 경제 성장 과정을 비교를 하니까 두 가지가 확실하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경험적 연구니까. 첫째, 박정희 정권은 다른 나라의 그 권위주의 동원정 체제 어떤 체제보다도 더 깨끗했다. 그러니까는 보통 그 돈이 없으니까는 미국이나 IBRD 같은 데서 차관을 들여다가 그거 갖고 길도 닦고 공장도 만들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른바 리베이트라고 하는 것을 다 뗐습니다. 예. 그래서 통치자금으로 썼거든요. 그 아르헨티나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남미의 그 권위주의 그 동원 정권은 대개 그 리베이트가 70%에서 90%에 다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경험적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관을 100원을 들여오면은 90원은 그 정권이 주머니에다 넣었다는 거예요. 10원 가지고 길 좀 닦다가 마는 거죠. 그래서 또 차관 빌려서 또 90원 떼고 또 10원 갖고 또 이만큼 닦다가 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미나 아프리카는 대부분 이 수입 대체 산업화에 실패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빚만 잔뜩 지고 결국은 모라토리엄 선언하는 나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런데 한국은 리베이트를 뗐는데 대개 10%에서 15% 정도만 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당시 국제적으로 이 인내가 가능한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는 쪽에서도 이게 내가 돈을 빌려주면 저게 제대로 길 닦는 데 들어가고 공장 짓는 데 들어가나 아니면 진짜 통치자들이 그냥 주머니 속에 넣고 마나 이거 볼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국제은행이나 이런 그 국제금융기관이나 미국 같은 데서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보니까 한국이 제일 그걸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개인 부패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뗀 리베이트를 뭐 정치적으로 뭐 통치자금으로 쓰는 거죠. 뭐 대통령 경력금으로도 쓰고 뭐로도 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권 중에서 박정희 정권이 제일 깨끗했다는 게 경험적 연구예요. 그러면 정권이 제일 깨끗하면 기업도 뭐 부패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정권이 지저분해야 기업도 정경유착하면서 주고받고가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 자체가 깨끗했으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이병철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이 이제 삼성, 현대를 일궜는데 무슨 박정희 대통령한테 돈 갖다 줄 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건 당시에 좌파들이 또 야당이 박정희 정권을 공격하는데 뭐 이렇게 구호로는 사용됐지만 그리고 또 뭐 이를테면 삼성 초기에 사카린 밀수 사건 같은 거 그게 박정희 정권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뭐 이런 이 부끄러운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의 기업은 아시아나 아프리카, 남미에 있는 그런 기업들 정말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진 그런 기업들과 달랐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남미나 아프리카에도 그런 그 글로벌 기업이 없는 건 아닌데 그건 주로 자원 갖고 하는 게 석유, 채굴, 뭐 구리광산, 채굴. 아, 금액이 또 달라지네요. 그럼 전혀 달라지죠. 예? 엄청나죠. 칠레는 구리 그 초석의 90%를 생산하는 데 아니에요. 예. 또 베네수엘라는 세계 4위의 산유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
그 기업들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서 그 두선지구 흙 파서 시작한 포철이나 삼성이나 현대하고는 이게 기업의 그 퀄리티가 완전히 다르죠. 예. 그러니까 삼성이 이렇게 글로벌 기업이 되고 현대가 글로벌 기업이 되는 것은 구리강산이나 무슨 저기 유정 가지고서 글로벌 기업 되는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그 70년대, 80년대 좌파나 야당들이 박정희 정권이나 우리 대기업들을 막 매도하면서 썼던 예. 그런 부패한 정권, 부패한 기업, 정경유착 이거는 그냥 그들의 구호다. 이게 경험적으로 역사 속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예. 저도 그 부분은 극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해외 사업을 좀 진행하면서 보다 보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경험적 연구결과에 의해서 네. 나온 이런 자료들이 사실은 제가 딱 느낀 게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애국심이 기반이 된 이익을 창출했고요. 네. 해외에 있는 그 공무원들이나 해외에 있는 기업들은 오로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네. 가고 있더라. 특히 EDCF 자금이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관들을 보면 차관 자금을 운영하는 걸 보면 전부 본인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뭐 하위직 공무원부터 그래서 우리는 공무원들도 사실은 그런 애국심이 밑바탕이 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 60년 70년대 우리 이제 선배들이 자학적 자조적으로 했던 말들이 있어요. 뭐 엽전은 어쩔 수 없어. 또는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민나 도로고 네스네. 뭐 이거 저 모두 다 도둑놈이야. 이런 일본 말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를 자조적으로 자학적으로 했는지 모르는데요. 예. 이게 그 이제 우리가 그 70년대에 그 국가주도 경제성장기를 지나서 한 50년 정도 지나서 이제 이걸 객관화시켜서 비교할 수 있게 됐잖아요. 예. 비교를 해보니까 정말 이 한국 같은 나라가 없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좌파 지식인 노엄 촘스키라는 사람이죠. 예. 이 사람 90이 넘었는데 지금도 미국의 아주 세계적인 좌파로 활동해요. 이 사람이 한 10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신생국가로 독립된 한 7, 80개 나라 중에 산업화와 민주화라고 하는 하나도 성공하기 어려운 이 두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이다. 예. 이렇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가장 대표적인 좌파 지식인이 한국을 그렇게 평가하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아직도 그 자조와 자학 속에서 마치 70년대, 80년대 경제성장이 전부 뭐 부패로 얼룩진 것처럼 그러니까 대기업들 그러면 여전히 지금 재벌이라 그러면서 부정적 인식이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제는 좀 그거 넘어서자.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른 좀 그 국제적인 이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북한이 13일 22시 41분부터 48분까지 서해 위성 발사장 우리가 알고 있는 동창리 발사장에서요. 그 중대한 시험이 진행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2018년도 6월달에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북미 회담 이후에 이제 해체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저는 이 상황에서 청와대가 이걸 왜 침묵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국가 안보를 다루고 있는 NSC 소집조차도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치권은 또 각 당의 이익만 해서 선거법만 가지고 다투고 있고 심지어는 신문 기사의 댓글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미국은 쏴도 되고 북한은 자위권 차원에서 쏘면 안 되냐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국가 안보는 어디 가고 국민 경제는 도대체 어디가 있고 우리나라 즉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디로 헤매고 있는지가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이런 그 미상 발사체 사실 듣도 보도 못한 군사용으로 듣도 보도 못한 미상 발사체 이런 계속되는 발사 실험들이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어떻게 작용할 것이며 또한 이것 때문에 미국이 한반도 정세에 깊숙이 개입을 해서 뭐 소위 말하는 참수작전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그 강제적인 레짐 체인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그 우려가 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뭐 저기 문재인이가 북한 김정은이 눈치 보느라고 할 말도 못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뭐 앞으로도 이 문재인 정권 내내 북한 눈치를 계속 보겠죠. 뭐 약점이 잡혀서 그런지 무슨 뭐 이게 뭐 무슨 따로 워낙 그 종북 주사파들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뭐 이렇게 저 민간 교류들이 빈번했잖아요. 이 작가들은. 예. 그 북한 갔다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뭐 문재인도 북한 한번 갔다 왔죠. 예. 그 무슨 이산 가족 상봉한다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북한 쪽에 뭐 이 환대, 뭐 술 접대, 뭐 또 술 접대 하면 또 뭐 여성들이 나와서 또 이렇게 도우미처럼 뭘 하고 그 과정에서 뭐 약점을 잡혔다는 얘기들이 뭐 그런 루머들이 많잖아요. 예. 뭐 약점을 잡혀서 그런지 그건 아직은 확인할 수 없어요. 확인할 수 없죠. 예. 그런데 그 독일 통일되고 난 다음에 그 동독 그 비밀 경찰이 갖고 있었던 수많은 자료들을 보면 그 당시 독일 공산당이 이 서독을 그 체제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그 이 간첩질들을 했는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예. 그러면 동독이 서독한테 그랬는데 그 북한이 김정은이가 우리한테 그러지 말라? 그건 말이 안 되죠. 훨씬 더 잔혹하고 간교하게 할 거라고요. 예.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다 백일화에 드러날 날이 있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뭐 그 과정에서 약점 잡혀 그러는 건지 아니면 워낙 무식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김정은이 눈치를 지금 보느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도 그건 기대할 수 없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보를 문재인과 좌파한테 맡겨놓은 이 지금의 이 안보 위기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이제 자유파가 이 문재인 못 믿겠다, 집권세력 못 믿겠다, 직접 미국한테 우리의 입장을 호소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이 청와대와 국회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워싱턴으로 가게 되잖아요. 예. 상황이 워싱턴에 가서 직접 호소하고 트럼프한테 직접 얘기하고. 예. 예, 뭐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예. 다만 이제 한 가지 5달 후에 총선에서 한국당이 일당이 되고 그러면 입법 권력이라도 좀 제대로 이 한국당이 주도하게 되면 이제 뭐 9.19 군사 합의를 비롯해서 그 김정은이 눈치 보는 이 문재인 정권의 그런 잘못된 대북 정책을 최소한 견제할 수 있는 작은 힘은 생기겠죠. 레버리지 하나는 이제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겠는데 뭐 그것을 1차 목표로 삼고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전쟁이냐 평화냐 이런 얘기하면은 평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좋은 얘기는 하여튼 다 들이대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불안해서 살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예. 무릎 꿇고 얻는 평화는 선택하면 안 돼요. 아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예. 제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지금 저 모두 국회 가서 싸웁시다 앉아서 방송할 때가 아닌 비상인가 그랬는데 예. 뭐 그렇게 너무 그렇게 예민하실 거 없어요. 예. 아니, 전쟁 중에도 이 소도 키우고 해야 돼요. 예. 지금 여기 이 사진이 지금 국회 그 본청 그 계단 앞에서 한국당과 자유파 시민들이 모여서 규탄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디서 싸움 벌어졌다 그러면 전부 글로 가지. 네? 자유파 국민들이 한 3천만 명쯤 되잖아요. 그 3천만 명이 지금 그러면 부산에서 지금 버스 대절해갖고 국회로 달려가야 됩니까? 이 절박한 마음, 처절한 마음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예, 싸움은 다 역할 분담이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동네 축구처럼 싸우지 맙시다. 예, 볼 가는 대로 맨날 헉헉거리고 쫓아다니다가 수비 뚫리고 이런 동네 축구 하면 안 돼요. 자, 그럼 그렇고요. 이게 오늘 이 생방송이 10분이나 중간에 끊겨가지고 오늘 여기서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혹시 꼭 준비해 갖고 왔는데 오늘 안 하면 안 되겠다 아 싶으신 그거 분 있습니까? 지금 마음속으로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요. 네. 오늘 다 말씀드리면 요것만 방송하고 잘릴까봐 다음 기회를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1,400명이 어쨌든 이 생방송 2 채널을 찾아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채널 1에서 계속 기다리시는 분이 또 한 100여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고생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뭐 제대로 된 이 파일럿 테스트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한 번 더 이 아시아투데이 이승복 팀장과 함께 이 코너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아투 라이브 그리고 승복이가 간다. 그냥 승복이가 간다 치면 될 것 같아요. 승복이가 간다 쳐도 될 것 같아요. 아투 라이브 함께 좀 들어가셔서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일단 오늘 생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국회 앞 상황을 옳은소리 통해서 연계 생방송을 할지 우선 기술적으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쪽으로 가게 되면 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승보 팀장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